아주 오래전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한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다. 아이는 어릴 때 부모를 모두 잃었다. 남은 가족은 늙은 할머니 하나뿐이었다. 가난했지만 할머니는 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키웠다. 아이는 착했고 남을 원망하는 법도 몰랐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16이 되던 해, 어느새 소녀가 된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남자 역시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다. 결혼 후에도 그녀의 할머니는 두 사람과 함께 살았다. 허름한 집이었지만 네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아들도 태어났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키가 점점 자라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단순히 키가 큰 여자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졌다. 얼굴도 조금씩 변해갔다. 몸이 점점 커질수록 야위어갔고 핏기 없는 얼굴 때문에 늘 병든 사람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녀를 사랑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남편은 마을의 힘든 일을 전부 도맡았다. 험한 산일도 제방 공사도 밤샘 일도 늘 남편 차지였다. 사람들은 남편을 칭찬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비웃었다. 그래도 남편은 웃었다. 그녀와 아이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어느덧 5년이 흘렀다. 그녀의 키는 이미 보통 사람을 훨씬 넘어서 있었다. 결국 그녀는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게 됐다. 남편은 점점 지쳐갔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마을 이장이 남편을 찾아왔다. 제방 상태가 위험하다. 가서 물길 좀 보고 와라. 하지만 그런 날씨에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나가려 하지 않았다. 위험한 일은 언제나 남편의 몫이었으니까. 그녀는 울면서 가지 말라고 붙잡았다. 근데 남편은 그저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 금방 다녀올게. 그리고 그날 밤, 제방이 무너졌다. 거대한 물이 마을 아래를 덮쳤다.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다.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은 슬퍼하기는커녕 전부 남편 탓을 했다. 그놈이 제대로 관리 안 해서 무너진 거야. 원래 재수가 없는 놈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에겐 어린 아들이 있었으니까. 그녀는 사람들이 괴물이라 욕해도 아들을 위해 버텼다. 죽은 남편 대신 일했고 매일 밤 남편의 가묘 앞에서 기도했다. 슬프게도 그녀의 남편은 무너진 제방 물살에 휩쓸려 끝내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그래서 무덤이라고 해봐야 이름만 새겨진 작은 가묘 하나뿐이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녀는 밤마다 그 앞에 앉아 남편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울곤 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그녀를 더 불편해했다. 저 여자 또 나왔네? 밤마다 저러니까 재수가 없는 거야. 죽은 사람 붙잡고 이상한 짓 하는 거 봐라.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다. 분명 저주 같은 걸 하는 거다. 정상이 아니야. 그녀는 들리지 않는 척했다. 그저 무너져버린 흙무덤 앞에 앉아 남편이 돌아오길 바라는 사람처럼 조용히 기도만 올렸다. 사실 마을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 제방은 원래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낡아 있었다는 걸. 다들 무서워서 가까이도 가지 않던 곳이었다는 걸. 그리고 얼마 뒤 큰 지진이 마을을 덮쳤다. 집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었다. 마을 곳곳이 폐허처럼 변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집만 멀쩡했다. 그녀와 아이, 할머니 모두 살아있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상하지 않냐? 왜 저 집만 멀쩡한 거야? 그날 저녁, 무너진 마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마을 무당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건 단순한 지진이 아니다. 무당은 굳은 얼굴로 그녀의 집 방향을 바라봤다. 저 여자가 재앙을 불렀다. 순간 사람들 표정이 굳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믿은 건 아니었다. 그래도 저 여자가 재앙을 불렀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냥 우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부터 마을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역병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처럼 보였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몸 곳곳에 검붉은 반점이 퍼졌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아픈 사람들은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죽어갔다. 아이도 죽고 노인도 죽었다. 마을 전체에 죽은 사람 냄새가 퍼질 정도였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가족만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녀도 아들도 할머니도 모두 멀쩡했다고 했다. 그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불안과 공포가 점점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저 여자 때문에 마을이 망하는 거야. 괴물이 저주를 내리고 있어. 처음엔 무당말을 무시하던 사람들도 어느새 하나둘씩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마을 전체가 그 가족을 두려워하게 됐다. 며칠 뒤 무당은 마을 사람들을 제방 아래 강가로 불러 모았다. 비가 쏟아지는 강가에서 사람들은 불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무당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주는 그냥 끝나지 않는다. 재앙을 멈추려면 가장 가까운 피를 돌려줘야 한다. 순간 사람들 얼굴이 굳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울기 시작했다. 설마 아이를...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마을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지진이 지나갔고 역병이 돌았고 사람들이 계속 죽어갔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점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됐다. 비가 쏟아지는 강가에서 사람들은 불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사실 누구도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길 바라진 않았다. 근데 그 공포 속에서 누구 하나 나서서 막는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결국 횃불을 들고 그녀의 집으로 몰려갔다. 아이를 내놔라. 전부 너 때문이야. 집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횃불을 든 사람들은 점점 집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다. 할머니는 놀란 얼굴로 급히 대문 앞을 막아섰다. 왜 이러는 게냐? 진정들 해라. 근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저 여자 때문에 재앙이 끝나질 않잖아. 이대로면 우리까지 다 죽어. 그녀는 아들을 품에 꼭 끌어안은 채 울면서 말했다. 제발 우리 아이한테 왜 이러세요? 하지만 군중 속 누군가가 소리쳤다. 저 여자 말 듣지 마. 괴물한테 속으면 다 죽는다.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처음엔 고함뿐이었다. 근데 누군가 돌을 던졌다. 작은 돌 하나가 할머니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졌다. 사람들은 미친 듯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몸으로 사람들 앞을 막아섰다. 그 뒤에서는 그녀가 어린 아들을 품에 꼭 끌어안고 있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엄마 무서워. 엄마. 그녀는 아이 머리를 감싸 안은 채 계속 떨고 있었다. 괜찮아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근데 그녀 목소리도 이미 울음으로 무너져 있었다. 앞에서는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막고 있었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돌이 어깨에 맞고 등에 맞고 얼굴에 맞았다. 피가 흘렀다. 근데도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다. 두 팔을 벌린 채 끝까지 가족 앞을 가로막았다. 우리 애들 건드리지 마라. 제발 제발. 또 돌이 날아왔다. 할머니 몸이 휘청거렸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근데도 할머니는 피투성이 얼굴로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울면서 사람들에게 매달렸다. 부탁이다. 우리 애들만은 건드리지 마라. 하지만 군중은 이미 겁과 광기에 먹혀 있었다. 누군가 뒤에서 또 돌을 던졌다. 할머니가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입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근데 마지막까지도 할머니는 두 팔을 벌린 채 그녀와 아이 앞을 막고 있었다. 사람들이 억지로 달려들어 그녀 품속의 아이를 잡아당겼다. 그녀는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제발 우리 애만은... 아이는 엄마 목을 붙잡고 울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억지로 아이를 떼어냈다. 그 순간 할머니가 마지막 힘을 짜내듯 사람들 다리를 붙잡았다. 제발 그 아이만은 안 된다. 근데 누군가가 할머니를 거칠게 밀쳐냈다. 할머니 몸이 빗물 위로 쓰러졌다. 붉은 피가 차가운 바닥 위로 천천히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아이 몸에 돌을 묶었다. 그녀는 붙잡힌 채 미친 듯이 몸부림쳤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부모도 이웃도 아니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눈앞의 공포를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기려는 사람들일 뿐이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아이를 거센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다.
차가운 물소리와 함께 아이가 강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는 무너질 듯한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아이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울면서 엄마를 찾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붙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돌에 맞아 찢어진 이마에서는 피가 빗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아이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눈뜬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무너진 채 강가에 주저앉아 있었다. 남편도 잃었다. 할머니도 잃었다. 아들도 잃었다. 세상에 남은 건 증오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입구 큰 나무에서 그녀가 목을 맨 채 발견됐다. 근데 이상했다. 분명 목을 맨 상태였는데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새벽에 나무 근처를 지나던 몇몇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녀를 직접 봤다고 했다. 목에는 밧줄이 깊게 파고들어 있었고 몸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근데 더 이상했던 건 그녀 얼굴이었다. 입가는 피로 흥건했고 치아는 몇 개가 부러져 있었다. 나중에 사람들은 말했다. 그녀가 죽어가면서 자기 혀와 입 안을 미친 듯이 씹고 있었다. 마치 고통을 참으려는 사람처럼, 아니면 끝까지 저주를 뱉어내려는 사람처럼. 그녀는 피를 흘리면서도 마을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목이 졸린 채 피가 고인 입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목이 짓눌린 채 피가 찬 입 안에서 새어나오는 숨소리. 포와 보 사이 이상한 소리. 그건 웃음소리 같기도 했고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고 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전부 겁에 질려 도망쳤다고 했다. 근데 그날 이후부터였다. 밤마다 어디선가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건 처음엔 다들 모른 척했다. 근데 점점 듣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